며칠 전이 식목일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4월 5일은 나무를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고 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흙이 촉촉할 때가 나무를 심기에 적합하다는데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는 4월 초가 아닌 3월 중순 정도가 나무를 심기에 더 적합할 때라고 합니다. 봄꽃 개화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도 같은 이유죠. 이 모든 것들은 지구가 그만큼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징후인데요. 그 원인은 모두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이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지구의 위기에 대한 고민과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들려드립니다. 저자 신지혜님은 요가 강사이자 자연과 호흡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라이프를 제안하는 웰리스 커뮤니티 나투라 프로젝트의 운영자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나 하나쯤 하는 마음이 아닌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아가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하는 동안 얻게 된 긍정적인 변화들까지 이야기합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잊고 지내기 쉬운 만큼 반복하고 일깨우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고른 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기서 시작. 축소주의자. 무해하고 산뜻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가 철학 중 가장 큰 진동을 안겨준 두 가지 덕목과 그로 인해 실천하게 된 것을 전하고 싶다. 하나는 비폭력, 불살생을 뜻하는 아힘사. 지금껏 특별히 의식해 본 적 없는 비폭력을 배우면서 나는 여러 번 혼란스러웠다.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말이나 생각만으로도 혹은 무지한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니. 창작자의 오리지널리티를 무시하고 카피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잔인한 동물 실험을 하는 줄 모른 채 향기로운 화장품을 쓰는 것도 그러고 보면 당사자에게는 폭력이었다. 몰랐던 건지 모른 척 했던 건지는 넘어가더라도 이제는 몰라서는 아니도록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안도감을 주는 자연을 더 이상 해치지 않기 위해서 곧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크루얼리티 프리 화장품을 찾아 쓰는 것이었다. 다음은 많은 사람이 실천을 시작하고 있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하기. 그 다음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방식으로 관심이 퍼져나갔다. 정보를 습득할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지켜가고자 하는 삶의 범위도 넓어졌고, 환경뿐 아니라 내 마음, 내 몸, 금전적인 부분,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기운이 번졌다. 나머지 하나는 청결을 뜻하는 사후차로 외면에서 더 들어가 내면의 청결을 염두에 두는 데 도움이 됐다.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은 중요하니까. 요가 수련자들의 필독서인 요가 디피카에서는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외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먹거리와 섭취 방식도 깨끗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사후차는 채식과 유기농 위주 식습관을 잡아가고 일상에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옳다는 다짐에 힘을 실어주었다.
물론 그렇게 공존하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기농 농산물을 비닐 없이 장바구니에 담아오면서 비닐로 개별 포장된 버터쿠키를 먹기도 하고 한참 자제하던 소비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해외 직구를 지르는 날도 있다. 완벽한 실천은 아니기에 이런 노력을 한다고 말하는 게 두려웠고 냉소적인 시선에 움츠러든 적도 있다. 하지만 냉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축소주의 운동은 사람들이 육식을 10%만 줄여도 기후변화, 동물학대, 각종 질병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말한다.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조금이라도 줄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쁜 일상에서 내 몸 하나도 겨우 건사하는 우리에게 환경에 최적화된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은 불가능하기에 나는 식생활뿐 아니라 살아가는 전반에서 부담감과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휴지 10장 쓸 거 9장 쓰고 고기 10번 먹을 거 9번 먹고 옷 10벌 살 거 9벌 사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불완전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축소주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에코라이프의 기본이 재사용인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뒤 많은 소비를 했다. 흔히 말하는 친환경 아이템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미 텀블러는 가지고 있었지만 디자인이 멋진 새 텀블러를 갖고 싶었고 평소 찬음료를 잘 먹지 않아 쓸 일도 없으면서 대나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실리콘 빨대를 사 모았다.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이라기에 비싼 돈을 주고 산 적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다. 에코프렌들리는 핫한 마케팅 키워드임을. 친환경, 착한 성분, 재활용이라는 워딩을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는 많지만 그다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이 간혹 있다는 것도. 무엇보다 환경을 위한다는 건 불필요한 소비를 걷어내는 건데 그러려면 습관 자체가 변해야 하고 라이프 스타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와 납득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일회용 컵 하나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텀블러 하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많다. 세척하는 데 드는 물까지 고려했을 때 환경을 위한 일이 되려면 텀블러 하나당 1000번 이상 써야 한다. 에코백도 하나를 수백 번 썼을 때 비로소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구에서 매년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800만 톤. 그중 재활용되는 건 9% 남짓이다. 91%는 유독한 가스를 내뿜으며 불에 타거나 지구 어딘가에 쌓이거나 바다에 잔뜩 흘러들어간다. 바닷물에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먹고 미세 플라스틱 먹은 생선을 우리가 오늘 저녁 가족들과 먹는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세계 1위를 찍은 게 있었으니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다.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비닐봉지 420개를 쓰는 동안 핀란드인은 4개를 쓴다고 한다. 배달 최고, 편한 거 최고를 외치는 사이 배달 강국은 쓰레기 강국이 되어 있었다. 이 포장은 생분해 비닐이래.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자연으로 돌아간대. 하며 우리를 안심하게 한 생분해 비닐에도 불편한 진실은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되지 않는 대신 땅에 묻으면 분해된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 중 많은 양이 소각되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토양과 만나 분해될 새가 없어 마음 놓고 팍팍 썼다간 쓰레기만 더 늘리는 꼴이 된다. 이쯤이면 답은 하나다. 아무리 대체제를 개발하여 발버둥 쳐도 새로운 걸 덜 사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 계속 사용하는 것만큼 지구를 위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 제로 웨이스트를 향해 가는 7가지 방법. 쓰레기 없이 사는 책을 읽고 자극받고 다짐했지만 현실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이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박탈감 느끼며 살 수는 없을 때 제로 웨이스트에 다가갈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마음속에 쟁여두자. 첫 번째, 다시 생각한다. 사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결제하기 전에 집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사서 얻는 효과와 나중에 쓰레기가 되었을 때를 비교해도 사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집에 멋진 조리도구를 진열해 놓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사 와서도 이전에 쓰던 몇 가지로만 요리하다가 마트에서 조리도구 세트 50% 할인을 발견했다. 대박이네. 외치며 계산을 하려다 다시 생각했다. 여태 집에 있는 서너 가지 도구로 불편함 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는 왜 필요하지? 이걸 사면 쓰던 걸 버리나? 생각이 꼬리를 물다 이내 조리도구 세트는 다시 선반에 가져다 두었다. 두 번째, 거절한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나 쓰레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우선은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 집으로 오는 지류 우편물을 모두 전자고지서로 변경했다. 필요 이상의 사은품은 받지 않는다. 종이 영수증을 거절하거나 모바일 영수증으로 발급받는다. 쇼핑할 때 파우치, 다회용기, 장바구니를 상비해 비닐과 포장을 거절한다. 음식 주문 시 먹지 않는 음식을 거절한다. 집들이처럼 두 손 무거운 발걸음이 예상될 때 필요 없는 선물을 미리 사양한다. 세 번째, 줄인다. 온라인 쇼핑을 줄였다. 택배 발송에는 언제나 포장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집이 외곽 지역이라 하지 않고 살기란 어렵지만 최대한 포장을 빼고 보내달라고 별도 요청한다. 습관적인 절수와 절전은 필수. 식재료도 싸다고 많이 사지 않고 유통기한 내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소량 구입한다. SNS도 줄였다. 위에 온라인 쇼핑과도 이어지는데 소셜미디어의 세계를 허우적거리다 보면 위시리스트가 잔뜩 길어진다. 일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들어갔다가 예쁜 요가복과 살림도구를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가격 비교를 하며 리뷰까지 찾아보고 있다. 이를 위한 처방으로 알림은 꺼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SNS를 하곤 한다. 네 번째, 다른 용도로 만든다. 잘 안 써서 버릴까 하다가 서랍에 넣어둔 물건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휴대용 비누 케이스를 사려다 빈 용기와 천연 수세미로 대체했고 세탁할 때 넣으려고 샀던 베이킹소다는 온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며 벤치 스타일 의자는 소파 테이블로 새 자리를 찾았다. 커튼처럼 걸어두었던 사롱은 여행에 챙겨가면 기내에서는 담요, 해안가에서는 비치타월, 그러다 문득 요가 매트로도 쓰인다. 다섯 번째, 재사용한다. 장바구니, 방수 파우치, 밀랍 랩 등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것은 많이 있었지만 비닐처럼 가볍고 휴대가 편리하고 방수가 잘 되는 대체품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내 돈 주고 사진 않는다는 다짐을 지키려 내게 들어온 비닐은 소중히 다룬다. 주로 뭔가 주문했을 때 딸려온 비닐이나 지퍼백은 잘 정리해두고 오염된 건 잘 닦아서 말린다. 언제 샀는지 모를 문구류 틈에서 쓸만한 노트와 펜을 발굴하고 보풀 피어 안 입던 니트류는 마음먹고 면도칼로 싹 제거해 말끔하게 입는다. 6번째, 재활용한다. 애초에 재활용 불가능한 유색 용기에 든 것을 피하고 재활용 잘 되는 소재에 든 것을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이다. 라벨 제거와 내용물 세척은 모든 소재에 해당한다. 최근 많은 기업이 라벨 대신 음각을 새겨넣고 투명 용기로 바꾸는 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반갑다. 7번째, 썩힌다.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0% 이상이라고 한다. 화초나 텃밭 가꾸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쓰는 것을 보고 도전해봤는데 퇴비를 쓸 곳도 없는 나 같은 도시인들이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먹을 만큼만 사고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 7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면 필요 이상의 것을 구입하거나 충동 구매하는 일이 줄어든다. 덕분에 후회하는 지출이 사라지고 쇼핑에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게 됐다. 오히려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고 챙기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쑥 올라갔다. 무언가 소비해서 속을 채우려던 순간들은 잊은 지 오래다.